준비한 사연은 제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일할 당시에 마지막으로 일했던 노래방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현실 공포하고 제가 본 영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술을 파는 노래방, 룸소주방이라는 곳에서 홀서빙을 했을 때 그 당시 역각의 유흥 룸소주방 여사장님하고 언니 동생 하는 사이로 급격하게 친해져서 지금 실명이 아닌 가명으로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먼저 마감을 다 하고 나서 문을 잠그고 창고에 열쇠를 두고 평소와 다름없이 옆가게로 가라는데 뒤를 돌았는데 웬 긴 생머리에 화장이 정말 진하게 하고 새빨간 구두를 신은 여자가 옆가게 오른쪽에 서서 가게 안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정확하게는 살기를 뿜으면서 안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이 여자 사람이 아니구나. 귀신이다. 최대한 시선을 돌리고 옆가게로 한 발짝씩 내딛는데 순간적으로 시선이 그 여자에게 갔는데 눈이 정확하게 마주치고 그 여자가 말을 했습니다. 위험해. 뭐가 위험하다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정말 연기처럼 그 여자가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요즘 피곤해서 헛걸봤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넘기고도 무언가 한쪽에서 불안했어요. 생각에 잠겨서 한참 자리에서 서서 그 여자가 서 있던 자리만 쳐다보고 있는데 마침 여사장 언니가 나와서 마감을 하고 문을 잠그려고 하는 도중 가만히 서 있던 저한테 왜 밖에 서 있어? 마감하면 가게로 들어와 있으라니까. 언니, 어떤 여자가 아니 귀신인 것 같은데 나한테 조심하래. 노래방의 그녀 편 사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사장님은 무속신앙을 맹신하시던 분으로 반무당이셨어요. 오늘 어쩐지 장사도 안 되고 남친이 술 먹고 난리 피고 갔는데 그 귀신 때문인가 보네. 남친분 또 오셨었어요? 응, 진짜 헤어지려고 아까 내가 내쫓았거든. 근데 눈이 도는 게 좀 무섭더라. 오늘 언니 집 갈래? 가서 맥주 한잔 하고 아침밥 먹고 자자. 저는 썩 느끼지는 않았는데 배도 고팠고 키도 뻔했던지라 사장 언니 차를 타고 집 근처 편의점에 들려서 먹을 거 사가자 라고 하고 사장 언니 차를 타고 집 근처 편의점에 들려서 먹을 거 하고 맥주를 간단하게 사서 사장 언니네 집으로 갔습니다. 사장 언니는 강아지를 키우셨는데요. 비글 2마리, 블랙 리트리버 2마리, 총 4마리였어요. 집에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저는 주방으로 갔고 사장 언니는 멍멍이들 배변을 치우고 음식을 두고 맥주를 세팅하고 식탁에 마주보고 앉아서 그날은 남자친구 얘기만 했습니다. 마약도 하는 것 같아. 술 먹고 마약하고 돈 달라고 하고 정신병자 같아. 아까 가게 와서 돈 달라고 술병 던지고 난리였어. 마약이요? 응. 너네 가게 사장님들이 여기서 알아주는 조폭들이잖아. 그 친구들한테 부탁했겠지. 사실 알고는 있었어요. 제가 일하던 노래방 사장님 총 5분이신데 그 지역을 잡고 계시던 실세분들이셨고 노래방 말고도 여기저기 나이트, 다른 룸소주방도 운영하시던 분들이었어요. 그 사장님들의 친구분이시기도 하고 여사장 언니 남자친구셨으니까 쉽게 마약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참 수다를 떨고 있는데 등골이 갑자기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순간 사장 언니를 보려고 했는데 언니도 뭘 느꼈는지 순간 정적이 흘렀고
언니 집이 2층 건물로 밑에는 상가예요. 대문은 있었는데 대문 열쇠는 항상 우체통에 있었고 다만 우체통에 열쇠가 있는 거를 저와 사장 언니 그리고 사장 언니 남자친구 3명만 알고 있었어요. 정적이 흐를 때쯤에 계단을 올라오는 인기척이 들렸고 강아지들은 사람이 올라오는 소리에 짖기 시작했고 그때 문이 부셔질 듯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쾅쾅쾅쾅. 진아야 문 열어. 안에 있는 거 다 알거든? 문 열어. 문 안 열어? 이대로 못 헤어져. 문 열어. 정말 문이 부셔질 듯 했어요. 전 문을 절대 열면 안 될 것 같은 생각과 열면 일이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생각으로 정신이 없었어요.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사장 언니는 짜증이 나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는지 문을 열고 저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듯한 쎄한 느낌이 밀려 들어왔는데 문 앞에 있던 언니 남자친구 뒤로 아까 가게 앞에서 보았던 여자 귀신이 웃으면서 서 있었어요. 그 여자 귀신이 입모양을 보았는데 또렷하게 위험하다고 했잖아. 문이 열어지고 사장 언니를 밀치고 신발을 신은 채로 집으로 들어와서 몸을 비틀대고 눈은 반쯤 돌아가 있었어요. 술 냄새가 진동을 했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를 보고 찌부 네가 꼬셔서 남자 불렀지. 무슨 소리예요? 이거 주거 침입이에요. 신고할 거예요. 이런 싸가지 없는 것이 어디서 말대답이야? 나이도 어린 년이. 그럼 나이도 드실 만큼 드신 분이 여자 둘만 있는 곳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행동하시는 게 잘하는 행동으로 보이시나요? 신고할 거예요. 사장 언니는 자기도 맞을까봐 현관문 쪽에서 서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있었고 신고하는 소리를 들었는지 사장 언니 핸드폰을 뺏어 더 던지고는 문이 안 풀리는지 식탁에 있던 맥주 한 병을 바닥에 던졌고 강아지들과 맨발이었던 저에게 파편이 튀었어요. 강아지들이 짖으니까 더 화가 났는지 맥주 한 병을 더 들고 강아지들한테 던지려는 걸 사장 언니가 막고 있었죠. 막으면서 안방으로 들어가. 문 잠그고 경찰에다 신고해. 라고 사장 언니가 외쳐서 정신을 차리고 안방으로 달려가서 방문을 잠그고 앉아서 울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죠. 그런데 첫 번째 전화 걸 때는 이상하게 통신 상태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밖에서 인연 어디 갔어? 향년 내가 죽여버릴 거야. 라는 소리와 함께 찐발장에서 무언가 꺼내는 소리가 나고 저는 112를 누르고 통화 버튼을 누르고 속으로 제발 제발 이라고 외치는데 오른쪽에서 활기와 한기가 느껴져서 옆을 보니까 그 여자 귀신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 귀신은 저를 보고 죽이지는 않을게 말하고는 사라졌는데 그때였어요. 핸드폰이 드디어 연결된 건지 신고자분 괜찮으신가요? 수화기 너머로 경찰분 목소리가 들렸고 저는 살려주세요. 어떤 사람이 죽이려고 해요. 라고 외쳤고 위치 추적으로 신고자분 위치로 경찰들 출동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빨리 와주세요. 저 진짜 너무 무서워요. 밖에서 들었는지 쌍년이 어디다 전화질이야. 넌 뒤졌어. 라고 말했고 문고리를 돌리고 발로 문을 차고 그 당시 저는 45kg로 몸무게가 별로 나가지 않았지만 힘 많은 자신이 있었고 남자한테도 웬만해 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언니 남자친구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힘으로 밀고 있던 제 몸이 계속 들썩일 정도로 발로 차고
문고리도 고장날 듯 했죠. 속으로 경찰 언제 오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핸드폰 시간을 보니까 신고한 지 벌써 30분이 넘었고 체력적으로도 지쳐서 문을 등지고 막고 있는데 밖에서는 지치지도 않는지 계속 욕을 하고 발로 차다가 네가 안 열면 내가 부시고 들어가야지 라고 말하고 소리와 함께 등지고 있던 제 몸이 문에서 튕겨졌고 문을 부시고 있다고 판단돼서 창문으로도 도망칠까 생각을 했지만 밖에 있는 언니를 생각하면 나 혼자 도망가면 사장 언니는 죽겠지. 나한테 시선이 꽂혀 있을 때 언니를 먼저 내보내고 나도 도망치자 라고 생각하고 크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언니한테 전화했고 카톡을 보라고 말했고 카톡으로 언니 먼저 도망가 있어. 나도 창문으로 어떻게든 나가볼게 라고 보냈습니다. 그때 마침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경찰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저는 목이 찢어지듯이 소리를 질렀어요. 살려주세요. 사람 죽이려고 해요. 그때였어요. 문이 부셔지면서 제 왼쪽 어깨로 도끼날이 꽂혔습니다. 거실에서 언니는 그만해, 애 죽어. 그만하라고 라고 소리치고 있었고 다시 한번 왼쪽 어깨로 도끼가 들어왔죠. 문이 열리며 저는 문에서 밀려 문 뒤쪽 벽에 서 있었고 도끼를 들고 구석에 있는 저의 머리 쪽으로 휘둘렀고 머리를 스치면서 벽에 도끼가 꽂혔습니다. 이판사판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몸을 일으켜서 문을 열고 언니 남자친구를 온 힘을 다해서 밀치고 바닥에 유리 파편이 밟히든 말든 현관으로 도망쳤고 계단으로 내려가는데 경찰차 5대하고 경찰 15분 정도가 있었고 구급차도 와 있었어요. 신고자분 되시나요? 대문 좀 열어주세요. 괜찮으세요? 저는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안에 언니 살려주세요. 저 사람 도끼 들고 있어요. 라고 문을 제 손으로 열어드렸어요. 우선 구급차로 저를 피신시켰고 그때 인연 어딨어? 죽일 거야. 라는 소리와 함께 계단으로 뛰어서 내려왔고 테이저건으로 진압이 됐고 저는 그 과정을 보고 구급대원이 다친 곳을 천천히 살피는데 그 당시에 아이보리 색상의 잠옷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어깨에서 피가 정말 폭포수처럼 콸콸 쏟아지고 있었고 발바닥에는 유리팔편이 박혀 있었고 볼에는 유리팔편이 튄 건지 아니면 도끼에 스친 건지 피가 흐르고 머리카락은 피로 떡져 있었고 응급실로 이동 중 저는 정신은 잃었고 눈을 떠보니까 이미 응급수술을 마친 상태로 응급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었고 마침 사장 언니와 노래방 사장님들까지 다 오셨죠. 언니가 미안해. 나 때문에 너가 다쳤어. 울면서 말했고 노래방 사장님들도 친구지만 진짜 쓰레기야. 미안하다. 우리가 좀 더 빠르게 쳐냈어야 되는데. 아휴. 당분간 일 쉬고 입원비랑 병원비는 걱정하지 말고. 네. 힘겹게 대답하고 눈을 감으려고 자려고 하는데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져서 느껴진 쪽으로 시선을 돌리니까 그 여자 귀신이 서 있었어요. 그때와는 달리 살기가 아닌 뭔가 조금 다른 느낌이었죠. 입모양으로 고마워 라고 하고는 인사를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뭐가 고마운 건지라는 생각이 들려는 찰나 갑자기 숨쉬기가 힘들어졌고 정신이 아득해졌죠. 네,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고 생명이 위독해졌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눈을 떠보고 나니 새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간호사분이 다가와서 환자분 괜찮으세요? 여기 땡땡 병원 중환자실이에요.
이틀간 안 깨어나셨어요. 이제 정신이 드실까요? 네. 라고 말하고 맥박이랑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하고 머리가 지끈거려서 만져보니까 반창고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왼쪽 팔은 붕대로 고정돼 있었고 저는 간호사분께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여쭈었죠. 도끼에 머리도 맞아서 찢어진 부분 봉합수술이랑 어깨도 맞으셔서 뼈 인대가 찢어져서 봉합이랑 깁스에 두었어요. 발바닥에는 유리파품도 제거했고요. 응급실에 계시다가 발작으로 중환자실에 오셨는데 이틀 동안 못 깨어나셨습니다. 바이탈 맥박 이제 정상이시네요. 쉬세요. 라고 하시고 진통제 놔주시고 자리로 가셨죠. 저는 생각에 조금 잠겼어요. 그 여자 귀신은 뭐였을까? 왜 고맙다고 한 걸까? 하루 정도 더 중환자실에서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옮겨도 되신다고 하셔서 준비 중이었는데 간병인 또는 가족이 와야 된다고 해서 가족은 그 당시에 목포 지방에 있어서 못 오시는 상태였고 간병인을 불러달라고 했죠. 간병인 확인이 되었다면서 일반 병실로 내려갔고 간병인 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뒤에 몸이 거의 회복돼서 퇴원을 하고 자취방에 가서 대충 청소하고 사장님께 전화를 드렸죠. 당분간 더 집에서 쉬고 출근을 한다고. 근데 소름 돋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부야, 사실 간병해 주신 분이 진아 남자친구 어머니셔. 본인이 꼭 하시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너무 놀랍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뭐 이미 간병도 끝났고 퇴원도 해서 알겠다고 하고 끊고 침대에 누워서 멍해졌어요. 그 다음날 퇴원을 하면 경찰서에 들러달라고 해서 조사를 간단하게 하고 그분은 살인미수로 깜빵 보낸다고 하시던군요. 저 같은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될 것 같아서 합의도 없이 간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신고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았는데 진아 남자친구 땡땡땡 엄마야. 몸 운전 어떠니? 저는 무슨 염치로 전화도 하시고 몸이 괜찮냐고 물으시는 거죠? 내가 아들을 잘못 키운 죄야. 합의 좀 해주면 안 될까? 아니요. 제가 왜요? 라고 끊었어요. 그 뒤로 하루에 수십 번 전화에 문자에 너무 시달려서 차단하고 더 이상 얽히고 싶지도 않아 일을 아예 그만두고 재판까지 마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됐죠. 도망치듯이. 언니 남자친구는 살인미수로 교도소에 가셨고 그 언니는 아직도 그 자리에서 장사 중이실 거예요. 아직도 왼쪽 어깨에 상처로 흉터와 꾸준한 뼈조사, 약 복용, 머리에 꼬맨 자국과 후유증이 남아있고 어깨가 쑤실 때마다 그때의 일이 기억에 남아서 트라우마로 남아있습니다. 천운인 건지 아니면 그때 여자 귀신이 했던 말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건 아닌지 그 여자 귀신은 왜 저한테 고마워 라고 한 걸까요? 여사장의 그 남자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